안녕하십니까. 공조냉동 기계기사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먼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재기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원에서도 기계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대학원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력학 등을 공부했습니다. 유체학이라든지 연력학을 공부했고요. 저희 경력은 그 정부 투자기관에서 냉동에 관한 실무를 익혔고요. 또 지금도 이 실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냉동공학, 연력학을 강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 시작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강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는 가능하면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공조 분야에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쉽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식을 유도하는, 미적분을 통해서 식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최종식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냉동 시험은 아시겠지만 5과목인데 첫 번째가 연력학이죠. 연력학. 그죠? 두 번째가 냉동공학입니다. 냉동공학. 세 번째가 공기조화죠. 공기조화. 그죠? 공기조화. 네 번째가 자동제어죠. 전기제어. 그죠? 전기제어공학. 다섯 번째가 배관일반. 이게 5과목으로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보면 100점 맞도록 공부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80점 맞을 때의 노력과 20점을 더한 100점을 맞을 때의 노력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중에는 까다롭기도 하지만 정말 수준이 아주 높은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가끔. 그런 문제까지 다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 목표가 연락학 한 80점 정도 목표를 세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냉동공학도 80점 정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한 20점 정도는 몰라도 넘어가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공기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조화도 한 80점. 근데 이 전기제가 좀 어렵습니다. 전기를 전공하신 분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뿐더러 전기를 전공하지 않은 우리 기계 쪽에 있는 분들은 진짜 어렵죠. 근데 또 기계공학도 전공하지 않고 전혀 공학에 관계없는 분들이 시험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전기제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0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과락이 40이니까 60은 목표치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배관공학은 이것도 8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하다 안 되면 50점을 목표로 해도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은 이런 데서 채워주면 되죠. 그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턱대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공부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연력학을 80점 맞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연력학을. 그럼 연력학이 80점 맞기 어려운 개념이 없는 분들은 그럼 연력학도 한 60점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60점 정도 생각해도 돼요. 이것도 합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목표를 두면. 그런데 제가 연력학을 60점으로 목표를 세우라고 하면 강사님이 너무 목표를 낮게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쉬운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목표를 80으로 잡았다가 80이 안 됐을 때 낙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낙담할 일은 아니거든요. 왜?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낮게 잡아도 돼요. 낮게 60점으로 잡아도 돼요. 그렇게 잡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나는 왜 이렇게 모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모를 수도 있다. 내 목표는 60점이다 하고 추진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실망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보는 요령 있잖아요. 시험 보는 요령. 그 시험 보실 때 이 5과목이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서대로 무조건 푸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 있는 과목부터 푸는 게 좋겠어요?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자신 있는 과목부터 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신 있는 과목부터. 그 자신 있는 과목부터 푸는데 이제 답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자신 있는 것부터 쓰세요. 자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자신 있는 과목도 있기도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자신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있는 과목 또는 자신 있는 문제죠. 그죠? 그것부터 하시는 거죠. 보니까 식을 써서 문제를 한참 계산해야 나오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그런 문제는 접어두고 서술형 있잖아요. 서술형이라는 게 뭐예요? 말로 설명한 것. 말로 설명한 것은 읽어보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말로 설명한 것. 그래서 뭐 공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좀 뭐 생각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술형을 먼저 푸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것부터 푸는 것, 그 다음에 서술형을 먼저 푸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령은 아닌데 여러분이 시험지를 받으면 그 전날까지 이제 공부하고 공식을 외웠어요. 시험지를 받으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공식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공식을 가능하면 그 빈 공간에 쓰세요. 먼저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이 공식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그 문제를 보는 순간 공식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공식이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외웠던 공식이 있다면 그 공식을 빈 공간에 연필로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 나중에 그 문제에 적용될 때 찾아서 그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요령이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게 쉽지가 않은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풀 수 있을 줄 알고 풀었는데 풀다 보니까 딱 막혀. 그죠? 근데 그 딱 막히는 순간 그때부터는 진짜 마음에 막 부담감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때 딱 멈추는 용기가 필요해요. 멈추는 용기. 그것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넘기는 용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저도 해보니까 한번 문제를 풀다가 중단되면 계속 그 문제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멈추시고 다른 거 하세요. 그리고 되돌아오면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시험 보는 요령을 말씀드리는데 이 요령에 그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문제를 풀고 넘기고 할 때 이 넘긴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답안지를 옮겼을 때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돼요. 네. 그게 이제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공조 냉동 기사 자격증을 따기로 여러분이 목표를 세웠어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이제 일을 다 달성하고 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을 달성했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그 일을 시작했다. 네.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해야만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시작하려면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 목표를 설정한 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중냉동 기계 기사를 따겠다 하고 강의를 듣기로 하고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했어요. 이제는 끝이 언젠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잘 설정했는데 두 번째 목표가 있어요. 두 번째 목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언제 내가 시험을 보겠다. 1회 때 시험을 보겠다. 아니면 2회 때 시험을 보겠다. 몇 월 달까지 내가 어떻게 공부하겠다 하는 그런 작은 목표, 소목표, 작은 목표도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 강의를 듣고 언제 시험을 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그거 세우지 않으면요. 내일 하지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을 때 언제까지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피곤할 때마다 강의를 안 듣게 돼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목표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영어에 왕도라는 영문법 책이 있었어요. 왕도라는 영문법 책. 영문법에 대한 왕도라 이거지. 그런데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사실은. 공부에 왕도가 있다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왕도입니다. 절대 왕도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왕도가 있다 하면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거예요. 1시간 공부 못해도 좋아요. 5분만 공부해도 좋아요. 5분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그 냉동공학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고라도 주무세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냉동공주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거라도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주무세요. 그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왕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끼와 거북이 있어요. 진짜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어린애들한테 들려줄 만한 얘기지만 어른들한테도 들려줘야 될 얘기입니다. 어른들한테도. 왜? 누가 이겼어요? 잘 뛰는, 잘하는, 실력 있는 토끼가 이겼어요. 실력 없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매일 조금씩 하니까, 꾸준히 하니까 실력 있는 토끼가 진 거예요. 달리기 잘하는 토끼가 졌어요. 저는 달리기를 못하지만 꾸준히 한 거북이가 이겼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돼. 나 저 정도는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 매일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보는 날 딱 공부 며칠 해서 될 수도 있어요. 왜? 이건 사지선다니까 동그라미 잘 치면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몰라도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도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해서 충분히 준비해서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한 것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공부하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매일 조금씩 하는데 세상 말로 무턱대고 공부하면 또 안 돼요. 그죠? 무턱대고 공부하면은 효율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냉동 공주를 하게 되면 효율에 대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노력한 시간만큼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외우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외울 때 그냥 10번, 20번 그냥 입으로 달달달달 하면 외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반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가능하면 어떤 연상법 같은 것을 가지고 외우세요. 연상법이라는 게 뭡니까? 뭐에다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카메라 앞에 서 있는데 어떤 단어를 읽을 때 카자가 나왔다. 뭐 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연상시켜요? 카메라에다가 연상시키면 나중에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다도 카메라를 보는 순간 그 단어가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그림의 그 어떤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이름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외워? 그 이름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름하고 관계되어 있는 뭐하고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하고 우리 친구 이름이 같다든지, 예? 그 이름하고 어떤 물건의 이름이 같다든지,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연상시켜서 외우세요. 그러면 그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생각나면 바로 그 외웠던 것이 되살아날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좋은 예가 두 가지를 이제 있는데,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임진왜란 있잖아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나? 그죠? 언제 일어났나? 임진왜란이. 그죠?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서경석 씨가, 코미디언 서경석 씨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했던 방법을 얘기하더라고요. 임진왜란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렇게 외웠다는 거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언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얘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연상법을 하는 거예요. 말을 비슷하게 하고. 또, 한글 창제, 그죠? 한글 창제 세종대왕을 했잖아요. 언제 했냐, 이거죠. 이것도 뭐 코미디언 이윤석 씨인가가 TV에 나와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일을 냈대요. 세종대왕이 일 냈어 그러더라고. 세종대왕이 일 냈어. 그렇게 외웠대요. 세종대왕이 일 냈어. 말이 이상하잖아요. 일 냈어가 사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일 냈어 하니까 외워지더라고. 안 잊어버리지는 거예요. 이게 연상법이에요. 얻어 빗대서 외우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공중냉동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고 또 순서와 관계도 있는 거 있어요. 순서. 뭐 순서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 순서와 관계되어 있는 걸 자기네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노선도. 지하철 역사죠? 여기죠. 지하철역. 지하철역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억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올 때 뭐 1호선이면 서울역은 뭐고 그 다음에 뭐 남영역인가? 거기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나는 거 이렇게 집어넣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생각 안 나지만 서울역 가면은 자기가 옛날에 기억에 해놨던 것이 딱 떠오른다 이거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하철만 하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에다가 뭘 이렇게 기억해 놓는 거예요. 냉장고에는 뭐, 세탁기에는 뭐, 그 다음에 천장에 있는 등은 뭐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험 보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냉장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냉장고 그러면 그게 딱 떠오른다는 거죠. 세탁기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연상법을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대설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여러분에게 이제 해드리는데요. 이 질의응답은 강의 듣다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런 분들은 이제 질의응답을 이제 올리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근데 이 질의응답 답 중에 제가 가장 근육스러운 게 뭐냐면, 강사님, 여기 부분이야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의응답 하면 제가 황당해요. 왜냐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인가를 물어보지 않고 전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건데 강의를 듣고도 전체를 다 이해 못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질의응답 하시는 분들께서도 쭉 보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하다 걸리는 부분, 그 부분이 걸린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강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저도 이분이 여기서 걸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저도 걸려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질의응답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실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왜냐면 실기 같은 경우 문제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입구 공교원들을 뭐 20도씨로 한다. 뭐 상대 습도를 뭐 60%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문제를 막 풀어요. 풀다 보니까 상대 습도를 50%로 적용했네? 그리고 질문해요. 왜 상대 습도를 50%로 적용했죠? 그럼 저는 이제 내가 잘못했나? 하고 문제를 봐요. 보면 문제가 뭐예요? 조건이 상대 습도는 50%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읽어보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황당하죠. 그래도 제가 답변 드립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시험 볼 때도 그 습관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답부터 부르시는 분. 그런 사람은 틀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답을 써야 되는 것이 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모르는 부분을 질의응답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꾸준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